5030 제한 속도가 예전에 60 기본이었었는데 50으로, 그리고 또 조금 이면도로 쪽, 어떤 경우는 왕복 4차로인데도 30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제한 속도가 시내 지역은 50, 30.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60, 72던 것들이 다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5030으로 바뀐 후 사망자 숫자가 대폭 감소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들을 많이 안 하고 밖에 많이 안 나오고, 이제부터 5월 지나고 6월 되고 사람들이 활동이 많아질 때, 그때를 봐야 돼요. 60으로 달릴 때랑 50으로 달릴 때, 또 30으로 달릴 때 아무래도 차가 천천히 가니까 사고가 줄겠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어차피 차가 많아서 차들이 기어갑니다. 빨리 못 가요. 시속 50km 못 내요. 출퇴근 시간을 뺀 나머지 활동하는 낮 시간, 그때 5030 60 넘으면 단속, 곳곳에 단속 카메라, 많이 안전해질 겁니다. 사고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차들이 안 다니는 시간, 밤 12시 넘고 새벽 6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 전부 다 5030? 엄청 답답하죠. 그래서 차가 안 다닐 때는 굳이 5030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게다가 또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 얼른 돌아와서 잠깐 휴식하고 또 식사도 하고 다시 또 나가야 되는데, 60으로 달릴 때하고 50으로 달릴 때하고 한 바퀴 돌아오는데 예를 들어 2시간을 칩시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차이 난다. 10분 차이 나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생수통을 들고 다니신답니다. 급할 때는 잠깐 차를 세우고 생수통에다가. 그 정도로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5030을 무조건적인 5030이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또 시간대별로, 또 요일별로, 또 계절별로 차등을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문제는 운전자만 조심하면 될까요? 운전자들은 50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60부터는 걸리니까 조심하죠. 답답하더라도 천천히 가죠. 그런데 차대차 사고는 안전벨트만 하면 에어백 있죠. 측면 에어백 있죠.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대차 사고로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차가 작은 차를 그냥 충격했을 때, 그럴 때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승용차 대 승용차 사고, 그런 경우는 엄청난 과속만 아니면, 5030 안 했다고 해서 크게 다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껍데기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내가 노출되어 있는, 부딪히면 내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야 되는 보행자, 전동 킥보드, 자전거, 이럴 때가 문제죠. 자동차는 50을 지켜요. 50을 지켜가는데 갑자기 푹 뛰어들어오는 무단횡단자, 안 보이는 데서 50을 지켰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5030을 지키면 사망자 숫자가 대폭 준다? 아니에요. 사망자는 무단횡단일 때 제일 많습니다. 무단횡단을 줄여야 돼요. 자전거 탈 때 헬멧 써야 되고요. 전동 킥보드 과속하지 말고, 자동차 50, 전동 킥보드는 똑같이 50, 그래도 빵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단횡단자에 대해서 지금 범칙금이 2만 원 또는 3만 원이에요. 일반 무단횡단 2만 원, 빨간불의 무단횡단처럼 무혐한 무단횡단 3만 원. 실질적으로 범칙금 부과하나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무단횡단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범칙금 2만 원 또는 3만 원이에요. 무단횡단 걸리면은 10만 원씩 범칙금 부과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걸리면 20만 원씩 해보세요. 그럼 하겠습니까? 무단횡단을 엄하게. 운전자는 5030 지켜라. 안전하게 운전해라. 보행자는 절대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그래야 획기적으로 사고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단횡단자가
교통 선진국처럼 무단횡단 안 하고 횡단보도 건너고 신호 기다려서 내신호에 건너고 그렇게 되려면 아직은 멀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다 지켰는데 속도도 지키고 신호도 지키고 다 지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라니, 킥라니, 무단횡단자, 그리고 요즘은 또 스쿨존에서의 민식이법 위반. 민식이법 위반은 자동차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이에요.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처벌 안 받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속도 다 지키고 신호 다 지키고 정상적으로 잘 가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온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크게 다쳐서 중상해가 되면 그때는 종합보험으로 안 끝납니다. 별도의 형사비가 필요하죠. 민식이법 위반도 마찬가지고요. 민식이법 위반으로 나한테 무과실이 아닌 한, 무혐의나 무죄가 아닌 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민사는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종합보험.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면은 내가 교통사고 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모든 손해배상을 우리 보험사가 다 책임집니다. 물론 나한테는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겠죠. 보험료 오르는 거 말고는 모든 것이, 물론 안 되는 게 있어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고의사고는 안 되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킬 건 다 지켰다 그러면 단순한 안전운전 불이행, 또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음주 무면허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 보험에서 다 해줘요.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요거 아니면 공소권 없음이죠. 처벌 안 받아요. 다만 피해자가 많이 다친 중상일 때는 그때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필요한 게 사망사고,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민식이법 위반, 옛날에 스쿨존 사고가 지금 민식이법 위반이 된 거죠. 그리고 중상해. 여기에 해당되면 형사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건 내 돈으로 해야 돼요. 형사비는 속죄금입니다. 중상해일 때는 내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합의하는 거고요. 12대 중과실일 때는 그때는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사망사고도 실형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 받기 위해서, 또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집행유예 받으면, 공무원 교사는 집행유예 받으면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벌금형 해주세요. 벌금형이 돼야 공무원 교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합의가 필요해요. 이 형사합의, 사망사고일 때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3천만 원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천만 원 갖고 형사합의 안 돼요. 4천, 5천 또는 그 이상. 중상해도 마찬가지죠. 12대 중과실도 마찬가지고요.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수천만 원 또는 억대 돈을 마련해야, 그래야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내가 구속되지 않거나 내가 실형받지 않고 또는 내가 집행유예 받지 않고 벌금 받아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내가 처벌을 안 받거나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형사합의.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종합보험, 형사적으로는 운전자 보험. 이제는 5030으로 변했으니까 사고가 이제 안 나겠지,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듯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그래야 만일의 사고, 혹시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비싼 거 말고요.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거기다 특약 좀 붙여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그런 특약 집어넣으면 한 10,000원? 20,000원까지 안 가도 돼요. 물론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반인들은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러면서 좀 높은 걸로 가입하십시오. 가장 큰 게 두 가지예요. 형사비 지원금, 그리고 내가 재판받을 때 변호사 비용. 형사비 지원금은
사망사고 기준으로 3천만 원입니다. 또 중상해에 있어서 중상해 1급일 때 식물인간이다. 그럴 때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는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거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제는 형사비 지원금 1억, 변호사 선임비 2천만 원까지 지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안 나요. 아니 3천에 500이나 1억에 2천이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만 원인데 어떤 데는 3천에 500이고 어떤 데는 1억에 2천입니다. 그렇다면 높아야 그래야 합의하기 좋죠. 3천이면 여기다 자기 돈 합쳐야 돼요. 자기 돈도 한 1천만 원, 2천만 원 합쳐야 그래 형사비가 겨우 됩니다. 근데 1억 원이 나오면은 1억 원 얘기하면 1억 원의 합의가 좀 편하게 돼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무죄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형사합의하면 내 죄를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안 하려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유죄를 전제로 해서 형사합의 지원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건이 맞으면 내 차에 의해서 누군가 사망했다. 그럴 때는 형사비 지원금이 일단 나와요. 형사비 하면. 나중에 무죄됐다고 해서 되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럼 또 앞으로 보험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무죄가 되면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나와 있는 상품들은 나중에 내가 재판받아서 무죄가 됐다. 그렇더라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무죄 다툰다는 것은 피해자 가치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100%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70, 80이거나 그럼 받을 게 없어요. 사람이 사망했는데 또는 장애가 크게 남았는데 나중에 내가 무죄 받으면은 우리 종합보험에서 무죄, 면책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나 운전자 보험에서 그래도 저쪽에 가장이 사망했는데 그래도 제가 운전자 보험에 1억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 1억을 형사비로 주면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차에 사고 당했는데 내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이니까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 할증도 없잖아요. 그 유족들에게 또는 크게 다친 피해자에게 형사비금을 운전자 보험에서 받아서 주면은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나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상당히 좋은 보험이에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양쪽에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영상 등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5030 지키면 과연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풀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가겠습니다. 속도 안 빨라요? 예. 뭐 30도 안 돼 보이죠? 그런데 자전거가 이렇게, 이야. 아니, 저기서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경찰에서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당연히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죠. 그리고 어린이잖아요. 어린이의 놀이기구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해자로 처리합니다. 만약에 저 어린이가 크게 다쳤다면, 중상해라면 형사합의 해오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자전거 탄 어린이도 민식이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랑 사고 났을 때 바로 이런 사고입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빠르지 않죠? 예, 한 24km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네. 5039만 지키면 되겠지? 제가 30도로에서 24, 27 그러나 저렇게 나오는 자전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항상 조심했어야지. 그리고 여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잖아. 이럴 때는 미리 여기 잠깐 멈췄어야지, 여기 멈췄어야지 하면서 과연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까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번엔 어떤 사고일까요? 저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보고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 들어갑니다.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천천히. 이런.
아, 나 신호 지켰고요. 빠르지도 않고요. 나 잘못 하나도 없죠. 근데 저렇게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자전거 타고 빠르게 달려왔어요. 만약에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일단 입건돼서 조사받아야 돼요. 그리고 신호에 따라 진행했지만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다. 거기에 애들이 싱싱카 타고 달려올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 지나기 전에 조심했었어야지. 그래서 운전자에게도 한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 그리 되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신호가 바뀔 거예요. 신호 바뀐 다음에 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이제 신호 바뀔 때 됐어요. 네, 바뀌었네요. 천천히 옆에 차도 가고 나도 가는데 그런데 자전거가 이런 자전거가 신호변에서 그냥 달려왔어요. 저걸 어떻게 피해? 아니 옆에 있는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말았어야지. 옆에 있는 차는 보고 멈췄잖아. 근데 왜 앞만 보고 갔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불박차에게도 조금은 잘못 있어. 10 내지 20% 잘못 있어. 만약에 저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된다면 그러면 형사합의 해오라는 그리고 또 상대 측에서는 막 진정서 낼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자 잘못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나한테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는 확신이 없을 때는 불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전동 킥보드가 참 많아졌어요. 전동 킥보드 어떤 사고일까요? 여기서 우회전 할 겁니다. 천천히 우회전 들어가는데 그런데 전동 킥보드가 하하.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됐죠. 차 사이에서 툭 튀어나오면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100대0 나올까요? 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헬멧도 안 썼어요. 아스팔트에 머리 붙여서 사망하거나 또는 식물인간 되면 무죄 나올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들이 건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갔었어야지 하면서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물론 운전자의 잘못이 없으면 형사합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데요.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달려오면 저렇게 저 안 보이던 여기서 이렇게 달려오면은 이거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무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담스럽죠. 만약에 사망했다면. 이번엔 민식이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엔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일 때 다른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랑 같이 처리했어요. 처벌정도 같았어요. 어린이가 진단 1주다. 1주당 한 벌금 30만 원? 2주 진단이면 벌금 50에서 한 70, 3주 진단이면 70에서 한 100,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어린이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진단이 1주만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입니다. 합의가 되면은 벌금이 반으로 깎일 수도 있어요. 한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조금이라도 다치면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런 경우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저 앞에 노란 버스가 있네요. 천천히 지나가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번 사고는 저 어린이가 거기서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었죠. 그러나 운전자의 잘못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양쪽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고 그럼 그 근처에서 애들이 나올 수도 있다. 더 조심해서 갔어야 된다. 물론 과실 비율은 어린이가 더 크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민식이법 유죄입니다. 그리고 벌금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청에서 곧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랍니다. 불박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합니다. 맞은편에는 신호 대기한 차들이에요. 천천히 가는데 이렇게 저기서 갑자기 애가 튀어나오는 거 저걸 어떻게 피해요? 근데 경찰은 불박차 잘못했다. 안전운전 불행이다. 그러면서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아세요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으면 민식법 위반이에요. 500만 원 이상인데 범칙금 4만 원 끝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물론 이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 차 뒤에서 갑자기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운전자 잘못 없다고 인정되는 그날은 아직까지 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아서 6개월, 1년 후에 무죄를 받을지 못 받을지도 아직까지 불확실하고요. 그동안의 스트레스는 엄청날 겁니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경찰과 보험사가 1차적으로 판단하죠. 나중에 검찰에 가서 운전자 잘못 없다, 법원에 가서 운전자 잘못 없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가죠. 그런데 예,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가게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안 보이잖아요. 식당에서 갑자기 불박차 보험사가 처음에는 자동차 잘못 80%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치료비 조금 주고 합의금으로 100몇만 원을 줬어요. 이미 따졌더니 자동차 대 어린이 사고는 100대 0은 없어요. 대신 과실은 좀 줄여드릴게요. 불박차 35% 줄여드릴게요. 그러고 마무리됐대요. 만약에 여기가 스쿨존이고 그리고 저의 아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그게 민식법 위반 조사를 받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걸어가는 어린이, 뛰어가는 어린이 또는 자전거 타는 어린이라고 사고 났을 때 어린이란 만 13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중에서 아직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어린이입니다. 그런 어린이와 사고일 때 자동차 운전에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처벌 안 받아요. 근데 어린이가 조금만 다쳤더라도 진단 1주, 2주 조금만 다쳤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이 500만에서 3천만 원입니다. 그게 부담스럽죠.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비 지원금. 둘째, 정식 기소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 셋째, 벌금형 선고됐을 때 벌금. 예전에는 2천만 원 이하였었는데 지금은 민식이법이 3천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 벌금을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네, 운전자 잘못이 없을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서 천천히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속 28, 26 나오네요. 17, 16 천천히 가는데 오른쪽엔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요. 천천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어린이. 예, 이런 경우 피할 수 있을까요? 저 어린이는 쌓아놓은 개가 쫓아왔대요. 개가 쫓아오니까 뛰다가 도저히 못 피하죠. 시속 지금 17로 가고 있었어요. 밑에 나오는데요. 17, 19, 20, 19. 네. 이번 사고는 다행히 경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하고 어린이가 보일 때 몇 미터인지 급제동했으면 피할 수 있는지 분석을 요청했어요. 도저히 못 피하는 사고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조사관을 잘 만난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사관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안 맡기고 차대 보행사고는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다 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제대로 봐서 판단해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으면 재판까지 받고 힘들어지죠. 이 사건 사고 난 때로부터 무혐의 결정받기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에 마음고생 많았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사고, 전동 킥보드 사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셨는데요. 이번엔 무단횡단 사고를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우회전합니다. 맞은편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어요. 안 빠르죠? 이렇게 나오면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요. 넘어지면서 어디로 넘어지냐에 따라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절반의 잘못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차대 보행자 사고, 차대 사람 사고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정리합니다. 나중에 검사 잘 만나서, 판사 잘 만나서 형사합의 없이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크게 다쳤다면, 중상해일 때, 또는 혹시 사망사고라면.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앞에 녹색 신호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회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로 들어갑니다. 2차로 들어가서 안 빨라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겠죠. 그러나 사망한다면, 혹시라도 식물인간이 된다면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저럴 때 차사에서 툭 튀어나온 무단횡단자의 100%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식물인간인데, 그래서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 운전자에게 무혐의, 무죄가 성공되는 것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무단횡단자 60, 운전자 40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차들이 쪼르륵 신호대기 중이에요.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뭐 한 38, 37, 예, 속도 안 빨라요. 이런. 어이구, 다행히 일어나네요. 다행히 일어나요. 예. 만약에 못 일어나면 저런 경우도 100대 0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100대 0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답답한 거죠. 불박차는 1차로 들어갈 거예요. 저 앞에 가서 좌회전할 겁니다.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입니다. 불박차는 2차로에서 1차로 변경합니다. 가겠습니다. 빠르지 않아요. 천천히 갑니다. 저 횡단보도까지 가야 돼요. 저 정선까지. 그런데 이런 바로 멈췄어요. 바로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저 차 사이에서 나온다. 예. 차 사이로 뛰어오던 아주머니가 놀래서 넘어지면서 자동차를 붙여갖고 진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몸을 제대로 못 쓰신대요. 머리를 어디다 세게 붙여서 뇌출혈 생기면 몸을 제대로 못 씁니다. 마비 증세가 오죠. 경찰에서 중상해다. 중상해이기 때문에 형사비가 필요하다. 형사비 안 하면 검찰로 넘겨져서 처벌받는다. 근데 이분은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합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보세요. 제가 속도가 빨랐나요? 저 잘 가고 있었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이때 제가 바로 멈췄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중상해로 넘겼어요. 그 전에 이분이 지방경찰청에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의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 민간심의위원회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5분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은 잘못이 없다. 나머지 4분은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무단횡단자가 잘못했지만 자동차에서 잘못이 있다. 그 경찰에서는 결국은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운전자의 잘못이 있고 중상해다. 합의가 안 되면 처벌받아야 된다. 검찰로 넘겨졌어요. 검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불박차 속도가 얼마였느냐. 무단횡단자 보일 때 자동차와 무단횡단자 거리가 얼마였느냐. 멈출 수 있는 거리였느냐.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거리였다라고 감정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5개월 만에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 무혐의 결정을 받고 그동안에 쌓였던 서러움이 북받쳐서 절로 눈물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백도형을, 너무나 당연한 무과실 사건을 무혐의 받기까지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답니다. 5030만 지키면 큰 사고는 안 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각도에 따라서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사망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엄청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불박차는 목격 차량이에요. 저 앞쪽 차를 보세요. 속도 빠르지 않아요. 자, 좌회전하러 갑니다. 좌회전하러 가는데 사람이 나오더니 붕 떴다가 저기서요. 붕 떴다가 어디로 떨어지느냐? 사람이 안 보이죠? 지금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붕! 여기서 머리가 떨어지면은 사망이냐 식물인간이냐 둘 중에 하나고요. 엉덩이에 떨어지면 골반뼈 골절되는 겁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포인트는 아무리 5030을 지킨다 하더라도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의 사고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밤에 술 취한 사람과의 사고도 많습니다. 보시죠.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와, 저 뭐야. 와. 아니, 저 사람이에요? 고라니에요? 이야. 크게 다치지 않으면 종합보험 처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크게 다쳐서 중상해가 된다면 또는 사망한다면 무죄 나올까요? 무단횡단자가 훨씬 더 잘못했죠. 여러분들은 저 무단횡단자 100%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안 봅니다. 앞을 잘 봤으면 보인다. 저기 뛰잖아요. 뛰는 게 보이잖아. 여기. 그리고 블랙박스가 실제보다 좀 더 어두워 보이네. 가로등도 있고 전조등 불빛이 있고 그랬으면 여기서부터 빵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어? 무단횡단자 잘못 한 60에서 70% 자동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 50이에요. 불박차 빠르지 않습니다. 제한속도 지켜서 가다가 새벽 4시 반인데요.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천천히 가는데 이런. 아니 거기서 왜 뒷걸음질 쳐? 왜 저 트럭 때문에 안 보였잖아. 아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앞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깨지면 저 사람 머리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운 나쁘면 사망, 운 좋으면 크게 다치는 정도. 50을 지켜도 이렇게 황당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번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를 보시겠습니다. 앞에 녹색 신호예요. 그런데 이런 허허 피할 수 있나요? 녹색 신호에 잘 가는데 언제? 여기서 나오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행이다.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만일 사망했다면, 만일 식물인간이 됐다면 경찰은 빨리 형사합의해 오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도 백대빵입니다. 도저히 예상도 못하죠. 보이지도 않았고 저렇게 갑자기 달려오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백대빵이 백대빵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백대빵이 백대빵으로 되지 않고 잘못이 없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인데요. 이미 해는 떠 있는 시간인데 비가 내려서 어둡습니다. 해 뜬 이후 시각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다 꺼졌어요. 어스름합니다. 이곳에서 제한속도 50이에요. 네.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녹색 신호. 그런데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어두운데 시커먼 옷을 입은 70대 할머니가 뛰어서 못 다닌다. 많이 다쳤대요. 진단 12주. 골반골절. 그래서 고관절에 인공관절 수술했답니다. 의사가 영구장애라는 소견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영구장애로 나왔으니까 중상해요. 합의해야 돼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제가 신호 지켰고요. 정상들한테 저 갑자기 뛰어드는 거 제 눈에 안 보였어요. 더 잘 봤어야죠. 어떤 차가 가로막은 것도 아니고 시야를 넓게 봤었어야죠. 운전자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해요. 처벌 받으실래요? 합의하면 그걸로 끝나요. 합의 안 하면 경찰은 검찰을 넘겨서 처벌받게 하겠대요. 상대 측에서 1,200만 원의 형사비금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겨우겨우 사정해서 600만 원의 형사비했답니다. 물론 이번 사고가 중상해냐 아니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요. 영구장애라는 것과 중상해가 곧바로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교통조사관분들이 3,000명이 계신데요. 그 3,000분이 중상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가 영구장애라고 그러면 중상해, 12주 진단이면 어이구 중상해,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비 해오라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에 가서 저 무단횡단자 훨씬 더 잘못했잖아요. 한 70% 돼 보여요. 무단횡단자 한 60에 70 정도는 돼 보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잘못했고요. 종합범 들어있고요. 그리고 중상해 개념은 머리를 크게 다친다든가 또는 그 과다 출혈이 있다든가 그래서 진짜 긴급 수혈을 하면서 그런 수술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진짜 죽을 뻔했을 때. 두 번째는 불구, 팔다리 절단 이런 걸 보통 얘기하죠.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이 됐을 때. 식물인간 사지마비.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중상해다 아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검찰청 가야죠.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야 되죠. 중상해 아닌 걸로 되면 다행이지만은 중상해로 혹시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형사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대요. 밤 12시 반입니다. 풀박차 녹색 신호에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50인데요. 불박차가 50보다는 조금 빠르네요. 녹색 신호예요. 차량 신호 녹색 신호. 녹색 신호에 이 근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지나고 그 다음 또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 지나는데 갑자기 이런 아니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한대요? 녹색 신호였고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사람이 저 뒤에 교각에 가려져 갖고 사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이던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불박차가 여기 오는데 요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5m래요. 저 사람이 뛰어들 때 택시와의 거리는 10.5m. 근데 경찰은 불박차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좀 빨랐다. 50도에 왜 63까지 갔느냐? 전방 주시 못했다. 아니 50으로 가도 도저히 못 피해요. 대법원 판결 보면 제한 속도를 지켰어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 그리고 50으로 갔을 때 부딪힌 거하고 63으로 갔을 때 부딪힌 거하고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그럴 때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래요. 근데 경찰은 경찰서에서도 운전자 잘못이 있다. 지방경찰청에서도 운전자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럼 나 즉결 보내주시오. 그리고 즉결 갔다가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판사가 전방주시 테마는 얘기 안 하고 그래도 50도에서 63이네요. 그러면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선고유예를 했어요. 벌금 안 내도 된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 나올까요? 저는 운전자가 50도에서 63으로 간 거, 그것도
잘못은 잘못이죠. 그러면 범칙금 대상이고 안전운전 불이행,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저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렇게 갑자기 뛰어들으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일단 1심에서는 유죄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저 무단횡단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다 물어줬습니다. 5030을 지켰어야지 왜 못 지켰어?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받는 게 그 점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과연 이런 사고, 저 무단횡단자가 중상에 해당될 것 같다. 머리를 다쳐서. 근데 다행히 회복됐대요. 다행히 회복돼서 형사합의까지는 필요치 않고 종합보험 처리로 마무리됐답니다. 남는 것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의 잘못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20여 개의 영상 중에 마지막입니다. 밤 12시 넘었습니다. 길은 넓습니다.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예요. 불박차 속도가 지금 55라고 되겠네요. 가겠습니다. 녹색 신호. 이 당시는 60도로군요. 네, 무슨 60도로예요. 이런. 쓰러진 아줌마가 못 일어납니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아니에요. 이런 사고,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살면 식물인간. 다행히 몸통이 먼저 떨어졌네요. 척추뼈 2개 골절, 그리고 다리뼈 골절, 그나마 행운입니다. 만일 사망했다면, 만일 식물인간이 됐다면,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건 운전자 잘못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쭉 갈 때 여기에서 뛰어나오는데요. 여기에 차가 서 있으면 혹시 모르잖아. 시야 확보가 안 됐잖아. 시야 확보 안 되면은 속도 좀 줄였어야지 하면서 저도 마음은 저렇게 갑자기 뛰어들어오면 저 무단횡단자 100%에 옳겠다는 생각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만약에 사망했으면은 무죄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영상들 모두 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거나 잘못이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조금인, 그리고 자전거, 전동 킥보드, 보행자, 특히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리고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들어온 무단횡단자, 무단횡단자 100%이거나 무단횡단자 잘못이 훨씬 더 큰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백대형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됩니다. 결과가 크면 경찰관들은 검찰로 넘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사망했는데, 사람이 식물인간 됐는데 내 선에서 운전자 잘못 없다. 그럼 모든 원망을 듣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과가 크면, 그리고 또 민식이법, 경찰은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도 또 법원으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받고 무죄가 될 수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안고 재판받는 거, 그건 상당한 부담이죠. 부담을 안았으니까 운전자 잘못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겠죠. 지금 보신 사고들 실형 선고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그리고 그에 준하는 신분 요건이 공무원, 교사랑 많이 있죠. 공기업 직원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집행유예 되면은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벌금형이거나 또는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형사합의 되면 검사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무혐의 결정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는 형사합의만 됐으면 실형 선고할 거 집행유예, 집행유예 선고할 거 벌금, 또는 상황에 따라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 없어요라고 내가 주장하면 판사가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식물인간인데 너무 뻔뻔하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벌금형 선고됐을 때 몇백만 원 또는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30에 맞춰서 안전하게 운전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혹시에 대비해서, 만일에 대비해서 종합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 만 몇천 원짜리 하나씩 가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형사합의 지원금이 높은 게 좋습니다. 3천짜리보다는 5천짜리가 좋고 5천짜리보다는 1억짜리가 좋아요. 그럼 3천짜리가 만 원이고 1억짜리는 3배니까 3만 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약을 막 집어넣으면 비싸져요. 쓸데없는 특약들 빼시고요. 순수한 운전자 보험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거기까지만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마십시다. 무단횡단. 러시안 룰렛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한순간 판단 잘못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할 수 있습니다.